호주의학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 최고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UNSW 대학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밖을 나왔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한국이 좋아? 호주가 좋아? 되게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 같은데요. 호주 우리 교민들이 사는 얘기. 호토박이 주변에 여러분들 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에게 제가 좀 설문처럼 이렇게 좀 한국이 좋은 점, 호주가 좋은 점, 뭐 차이점들 한 10개 이상씩 좀 적어 달라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 얘기를 좀 들으시면 호주 영주권 유학으로 앞으로 내가 호주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현지 교민들은 한국하고 어떤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느끼는구나, 이런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호주 교민들 얘기. 한국이 좋아? 호주가 좋아? 자, 먼저 시드니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여자분인데요. 자녀가 이제 이분은 결혼해서 자녀가 이제 2명 있습니다. 호주 생활을 벌써 15년 차 이상 되신 분이에요. 자, 15년 차 이상 된 40대 가정주부, 직장인이긴 합니다. 직장인인데 자녀가 2명 있는 이 엄마가 느끼는 한국과 호주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확실히 호주가 운동, 취미 생활에 아주 적극적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계절 내내 바깥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보다는 이런 취미 활동에 좀 더, 운동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만나는 사람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경조사비가 적게 든다. 실감 나시죠? 사실은 한국처럼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호주가 확실히 한국보다는 좀 이렇게 좀 심플하다 그럴까? 좀 복잡 단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챙겨야 될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좀 적은 것 같고요. 이게 또 어쩔 때는 좀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즉 남편이랑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확실히 많다. 이건 뭐 제가 그 10여 분한테 이렇게 이 설문지를 물으면서 거의 모두에게서 받은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게 엄청 간단하게 먹는다. 사실은 저녁은 조금 이렇게 먹지만 아침, 점심은 정말 간단하게 먹고요. 그리고 대부분 호주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싸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학창 시절 때는 도시락을 싸지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싸다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는 꽤 많은 분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싸다니는데 그 점심 도시락이 한국 분들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요, 되게 뭐라 그럴까, 좋게 이야기하면 심플하게 뭐 먹는다고 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한국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먹는 편인 것 같고요. 외식 문화가 거의 없다? 뭐 이것도 특징이고요.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라든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부분에서 서로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호주에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각각의 그냥 개개인의 어떤 삶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은 거기서 오는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좀 적은 편이고요. 남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고 유행에 둔감하다. 이것도 뭐 워킹홀리데이만 와도 이런 거는 충분히 느끼는 부분이고요. 병원을 거의 안 가게 된다.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는데 한국보다는 쉽게 병원에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은 동네 뭐 각종 병원들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먼저 GP를 찾아가고 그 전문의라고 하는 스페셜리스트 한번 만나려고 하면 훨씬 한국보다는 좀 불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호주에 계속 지내다 보니까 또 여기 익숙해지면요, 또 여기 또 익숙한 그 문화에 또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국인 동료, 정서적으로 마음속까지 터놓고 지내는 동료가 별로 많지 않다. 아무래도 이건 언어적인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나이 적은 사람의 의견도 좀 존중하는 분위기. 이것도 확실히 저도 느끼는 부분이에요. 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일방통행 형식이라기보다는 양방향의 소통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호주가 보통 한국의 엄마들이 막 이렇게 좀 아이들 학교 활동에 적극적이고 뭐 엄청 신경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호주도 절대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호주는 학습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시댁이 없다. 네, 이게 장점인가요? 아무래도 40대 직장인 여자분이다 보니까 시댁이 멀리 한국에 있는 거, 이건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시드니 거주하는 30대 여성분 직장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인이고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은 호주 1년 차. 그러니까 앞에
거의 뭐 15년 이상 생활했던 분이랑 또 같은 30대 조금 더 젊은 주부 입장이지만 자녀가 있는 호주 막 이제 시작한 1년 차의 생활 한국이랑 다른 점을 좀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분은 이렇습니다.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바쁘다. 예, 호주가 하루 일과가 정말 바쁘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아이 도시락 싸야 되죠. 남편 도시락 싸야 되죠. 그리고 또 매 끼니를 주로 이제 호주는 뭐 한국도 물론 뭐 집에서 많이 해 드시긴 한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호주가 외식을 좀 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횟수로 치면요. 네, 물론 이건 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하루 사이클이 좀 빨리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 얼굴에 물사마귀가 생겼는데 친구들 아무도 안 물어본다. 이제 얼굴에 이렇게 뭐가 좀 방학이 끝나면서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났어요. 물사마귀가. 그래서 이제 걱정했던 게 우리 아이가 이제 호주 생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학교 가면 친구가 자꾸 뭐 얼굴에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할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도 않고 친구 누구도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 분명히 보였을 텐데 예. 이게 다름에 대한 것을 이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네들이 좀 주목하는 건 적은 것 같아요. 여름이 습하지 않아서 좋다. 예, 호주가 여름이 상당히 건조하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편하다. 예, 호주는 이렇게 색깔별로 노란색 뚜껑, 쓰레기통 뚜껑이면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되고요. 초록색이면 뭐 정원에 있는 나뭇잎이라든지 잔디 깎은 거. 그리고 빨간색이면 그냥 일반 음식 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한꺼번에 넣어버리니까 저도 종종 이제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 서울에 출장 가서 한국에서 이렇게 좀 원룸에 혼자 지내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조금 이렇게 남는 거 버릴 때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골프 치기 너무 좋고 안 차려입어도 된다. 네. 너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고 골프장에 가면 오히려 약간 뭐라 그럴까? 예, 좀 더 신경 쓰여요. 그렇게 차려입은 자신을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뭐야? 이렇게 무슨 이렇게 연예인이 온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병원 가기가 힘들어서 각종 영양제, 비상약을 준비해 둔다. 아까 그 15년 되신 분은 오히려 병원을 자주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주 생활 1년차 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호주 생활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조금 익숙지 않은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약들은 상비약들은 좀 보통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반 가정에 가면 이런 박스 같은데 가득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빨간 약이라 그러잖아요. 빨간 약이든 후시딘이든 이런 거 다들 원래 그 제약회사는 다 호주 회사들입니다. 후시딘도 이름 똑같아요. 호주 그냥 약국 가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막 준비 안 해오셔도 조금만 여기 생활에 적응이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뭐 뷰가 뻥 뚫려 있는 느낌, 예, 그렇겠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많은 거. 일교차가 크다. 그리고 겉옷과 생수를 항상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닌다. 예, 그래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도 꼭 물병 하나씩은 챙겨주고요. 그리고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집에서 물병에 이렇게 물은 이렇게 꼭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뭐 곳곳에 식수대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가면 물병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꼭 제 가방에 물병 하나씩은 또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호주가 막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한참 이제 봄이 이제 막 다가오는 시기다 보니까 일교차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늘이면 금방 또 조금 지금 막 바람이 부니까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다가 햇볕에 나가면 또 아우 덥다고 느껴지고 막 이러거든요. 노숙자와 사이좋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노숙자가 앉아 있으면 우리는 보통 말을 안 걸잖아요. 그죠? 무시하거나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말 걸 상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종종 호주 사람들은 보면 음식도 주고 가거나 또 그들과 한참 옆에 쭈그려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가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호주도 인맥이 중요한 사회다.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지 이제 1년 차니까 호주에 그런 다양한 인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느낌이 들으셨던 것 같고요. 돈 내겠다 하는데 렌트 계약하기 너무 힘들다. 네. 왜냐하면 이 세입자 보호가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어쨌든 렌트를 한번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설령 렌트비를 뭐 몇 주치 밀렸다라고 해서 당장 집주인이 와서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쭉 살아왔던 사람, 그 렌트 했던 그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가겠다는데 렌트를 안 주면 되게 서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마치 부동산이 갑인 것 같고 내가 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퍼스에 거주하는 40대 남자분입니다. 예, 역시 자녀가 2명이고요. 호주는 한 7년 차 생활 되셨습니다. 사실 이제 초창기에 저희 학생이었어요. 저희 학생인데 지금은 퍼스 시내는 아니고 좀 많이 외곽 쪽에 아들 2명과 이렇게 생활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또 설문을 또 좀 적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 오신 건데요. 앞분들과 좀 중복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워라벨이 확실히 호주가 좀 나은 것 같고, 또 퍼스 외곽이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자연 속에서 취미활동,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 많고, 주말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족하고만 보낸다. 예, 이건 아마 뭐 대부분의 호주 가정들이 그럴 겁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40대 가장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만나는 관계 형성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호주는 40대 가장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만나는 계층이 자기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물론 그 동종 업종의 동료들이 좀 더 친할 수는 있겠는데, 꼭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주말에 여가 활동을 할 때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류를 하는 편이고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친구들과의 경험, 공기, 물, 햇볕이 좋다. 뭐 그렇죠. 성공의 척도가 돈이 아니기에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않는다. 40대 한국 분들은 가장의 수익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호주도 물론 가장의 소득이 높으면 사는 집이 커지고 좀 더 비싼 집에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큰 생활 패턴은 우리가 뭐 몇백억대의 어떤 그런 갑부가 아닌 이상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활하고요. 뭐 연봉이 뭐 10만 불, 20만 불 넘어가는 사람이건, 뭐 연봉이 한 7만 불 선에 머무는 사람이건, 뭐 그냥 주말에 보내는 생활 패턴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중받는다. 뭐 자녀 교육에서 스트레스가 좀 적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가 호주에 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우에요. 호주 청정우, 집에서 스테이크를 자주 먹는다. 아무래도 호주도 요즘에 육류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국은 그람당 얼마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호주는 그 표기가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한국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이런 육류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기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이죠. 자, 이번에는 제 또 친구 중에 후배 중에 한 명인데요. 브리스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자 직장인이고요. 자녀가 3명, 좀 많죠. 호주 생활 15년 차 이상 됐고요. 네. 과거에 이제 시드니 좀 살다가 브리스번으로 이사 가서 지금 브리스번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몇 년 차 계속 살고 있는데, 자, 이분이 느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네. 개인 수포와 정부 연금 이런 것들이 한국도 뭐 국민연금 이런 게 잘 돼 있긴 하겠지만, 또 뭐 언론 이런 거 보면 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잖아요. 호주는 아마 그런 걸 개인이 걱정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40대, 50대 가장이 느끼는 그런 어떤 걱정은 한국보다는 적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자녀들에게 뭐든 해보라고 한다. 뭐 공부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또 해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정도는 아니니까요. 자녀 대입에 대한 걱정, 학비 부담, 뭐 아들 군대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고요. 대학생이 되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많다. 한국 대학들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많잖아요. 호주 대학들이 정말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보통 대학을 가면 뭐 웬만큼 그냥 자기가 의지가 있고 좀 공부도 곧잘하고 하면 뭐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도, 요즘에는 또 한국, 일본도 많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한 학기, 2학기 이렇게 또 갔다 오는, 아니면 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갔다 오는 이런 기회가 아이들한테 또 다양한 경험을 주는 측면이 되겠죠. 하이스쿨 아이들 픽업 시간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뭐 학교에서 가깝잖아요. 그럼 잠깐 나가서 아이들 픽업하고 오겠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플렉시블하게, 한국도 요즘에 이제 출퇴근이 많이 플렉시블해지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호주 어떤 셀러리맨들의 어떤 패턴이 훨씬 더 플렉시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근 회식이 없고요. 주말이 가족끼리 보내니까 훨씬 또 바쁘게 느껴지고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감한다.
해 뜨면 기상, 해 지면 지침. 이게 우리 옛날에 뭐 군대에서 듣던 이야기 같은데 호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좀 뭐라 그럴까, 밤이 돼도 계속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다들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그래서 밤이 참 조용한 게 또 한국이랑 다른 점 같아요. 집안일은 아이들 모두, 예. 보통 한국에서는 아이들은 공부만 해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다 서포트를 해주시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뭐 일에 직업에 따라서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인스턴트 음식 먹을 일이 한국보다는 좀 적은 것 같다. 네. 네, 이분도 외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한국보다는 외식 횟수가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많아도 집 대출 걱정이 없다. 네, 아이들 앞으로 각각 앞으로 아이들 나오는 또 정부 보조금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그죠? 가족 여행 기회가 많고, 이거 웃깁니다.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 피해가 없다. 예, 말이 안 통하니까 다단계 안 걸리죠. 네, 이것도 참 재미난 거네요. 자, 30대 거주 시드니 여성분인데 자녀는 없고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캐나다 영주권자세요. 캐나다에서 수년간 근무하시다가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영주권자로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드니에 다시 직장을 잡게 되면서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드니에서는 취업 비자, 예, 이렇게 갖고 계신데, 물론 뭐 캐나다 토론토라든지 밴쿠버는 아닌데 캐나다 캘거리랑 호주 시드니랑 이렇게 생활 비교를 한 건데요. 호주가 캐나다에 비해 평균 임금이 확실히 높다. 예. 같은 계열의 직장을 다니셨는데 호주가 확실히 1.5배 정도 높대요. 예. 아마 제가 대충 이렇게 따져봐도 또 제 지인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캐나다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종종 제가 뭐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분도 이제 저랑 비슷한 일을, 이제 한국 학생들이 호주로 캐나다로 가면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제가 소통을 해보면 확실히 임금은 호주가 캐나다에 비해서는 한 1.5배 정도, 뭐 업종에 따라 뭐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캐나다에 비해 호주는 이민 정책이 쉽게 바뀐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 호주 둘 다 영주권에 도전하려고 이제 고생을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호주가 사실이 이 이민법이 좀 더 자주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호주가 날씨가 너무 좋고 난방비가 적게 든다. 이 날씨 때문에 캐나다보다는 호주를 선택하신 분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대중교통은 확실히 호주가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이제 이분은 캘거리랑 비교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캐나다는 한국 겨울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겨울에, 한겨울에는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좀 뭐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이렇게 있으려면 좀 춥고 그러잖아요. 한국 버스 정류장에 히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캐나다는 한겨울에 뭐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아마 조금 더 호주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겠죠. 의외로 캐나다가 미국 국경이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들이 좀 쉽게 들어오잖아요. 호주는 전부 다 아주 먼 나라에서 다 들어와야 되니까 공산품이 뉴질랜드에서 오지는 않거든요. 호주, 뉴질랜드는 뭐 공산품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공산품들은 호주가 좀 더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호주는 영주권 전까지 보험료가 좀 많이 든다. 예. 이분은 이제 영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해오셨던 분이니까 양쪽을 비교하니까 영주권 받기 전까지 어떤 그런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호주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캐나다에 비해서 질 높은 다양한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예. 이건 확실히 제가 뭐 가족들이랑 뭐 미국 쪽에 여행을 가든 유럽 쪽에 여행을 가든 뭐 관광객 입장에서 그들 생활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들, 또 유럽의 다양한 음식들이 호주가 정말 그런 외식 문화는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집에서 뭐 가정에서 요리를 또 많이 해먹기도 하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호토바기가 느끼는, 시드니 거주하고 있는 이 호토바기가 느끼는 한국 생활과 호주 생활. 저는 호주에 있는 일반 다른 교민분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제가 1년에 거의 한 3분의 1은 한국에서 살고요. 물론 가족은 다 여기 있지만 뭐 저희 강남역 앞에 있는 서울 사무실 인근에 제 원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장 나가면 한 3주씩, 1년에 뭐 거의 한 5번씩 이렇게 출장을 나가니까, 뭐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그래서 호주에만 제가 계속 2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한 10년 동안은 거의 1년에 3분의 1 정도는 한국에서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비교를 또 해본 것 같은데, 자,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호주는 밤이 어두워서 좋아요. 제가 강남역 인근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뭐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또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에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또 뭐 금요일쯤 되면 정말 뭐 창을 다 닫아도 소음이 들릴 정도로
밤은 어두운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걷기 좋다. 예, 호주에서 보통 이렇게 집 주변을 주택가를 쭉 걸어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마주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잘 아시죠? 예, 약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까딱하거나 혹은 그냥 굿모닝 정도의 인사를 건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굿모닝 해주고 내가 또 굿모닝 해주면요. 그 작은 건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 제가 저희 집에서 아침에 제가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철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전철까지 걸어서 한 15분을 걸어요. 조용조용한 주택가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면 마주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저랑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하루가 시작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 마음이 좀 더 흐뭇해지는 것 같아요. 걷다가 또 호주는 뭐 곳곳에 이렇게 벤치도 많고 앉을 때도 많은 것 같고요. 테이크어웨이 음식이 호주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한국은 보통 테이크어웨이를 해도 테이크아웃이라 그러죠. 테이크아웃을 해도 뭐 커피라든지 이런 음료는 가능하지만 음식을 마땅히 먹을 데가 없죠. 테이크아웃 하면 그죠. 어디 사무실에 가져가거나 집에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근데 호주는 뭐 곳곳에 잔디밭에 아무데나 걸터 앉아서 혹은 뭐 곳곳에 이렇게 벤치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먹는. 그리고 바로 옆에 쓰레기통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버리기 쉽고요. 관공서의 서류 작성이 어렵다. 한국 정말 그래도 제가 영어보다는 훨씬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된 어떤 그 관공서에 무슨 폼을 작성하는 거 하고 호주 이민성이나 뭐 어떤 이런데 관공서에 어떤 폼을 작성하잖아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한국어로 됐는데 이 폼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 예. 이게 약간은 폼을 작성하는 작성자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폼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 담당 그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이 기관의 입장에서 그 폼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제가 서울 사무실도 조그만한 이제 소상공인이니까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호주도 저희가 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지원을 받으려고 지원의 많고 자금 이런 것들은 나라가 다른 거니까 그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런 폼 작성이 있잖아요. 예. 한국 정말 좀 이 폼이 복잡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 사람이 많지 않은 거 이거 참 너무 차이 나는 것 같고요. 호주에서 보통 운전하고 주차하고 하는 거는 항상 좀 짜증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CT 촬영, MRI 촬영 이런 것들을 호주에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 병원을 많이 안 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보통 CT나 MRI 찍으면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내가 다른 병원에 가면 또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챙겨가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요즘은 USB에 담아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호주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미징 센터 같은 거 이게 CT나 MRI 찍는 이런 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찍으면 그게 업로드 딱 돼가지고요. 보통 제가 이제 이 GP 선생님한테 다시 가잖아요. 그럼 GP 선생님 거기 액세스를 해요. 제가 뭘 이렇게 들고 뭐 USB든 파일이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액세스해서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A 병원이든 B 병원이든 C 병원이든. 한국이 훨씬 IT가 발달된 나라니까 한국도 이런 시스템이면 똑같은 사진을 또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른 부위를 찍는다든지 뭐 다른 촬영이면 모르겠지만 요것도 한번 모르겠어요. 이건 혹시 제가 한국의 병원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차하면 오래 간다. 네. 햇볕 바람 너무 좋다. 네. 벌레 알러지가 너무 많다. 제가 좀 알러지가 조금 원래 제가 그런 알러지가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데 되면 오늘도 아침에도 알러지 약 하나를 이렇게 먹고 왔거든요. 안 그러면 뭘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럭kin이 되면 막 재채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확실히 호주가 알러지가 많고요. 일반 사람들도 뭐 땅콩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런 알러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뭐 꽃가루나 곳곳에 이런 나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또 벌레도 더 많고 그죠. 다문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 예.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다르니까, 그죠?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한국인이라서 좋다. 이거 호주에 사는 교민분들 아마 다 공통사항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호주에 처음 올 때 그 당시에는 진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정말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확실히 다른 아시아 국가하고 한국하고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법적으로야 제가 호주 사람이지만 그래도 뭐 누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좀 뿌듯해지는 그런 부분 같아요.
내가 나다워질 수 있어 좋다. 네. 보란 듯이 잘 살 필요 없죠. 남한테 보여주는 삶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 그냥 생활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누구에게 나를 이렇게 쇼업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서 이런 게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것은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호주가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식 통계로 봐도요. 전체 부의 평균을 보면 뭐 스위스랑 미국이 1등, 2등이고 호주가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인데 왜냐하면 호주는 슈퍼 부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를 딱 중간에 있는 미디언이라고 하죠. 예, 전체 딱 중위 소득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호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그 정도로 호주가 경제적 이게 아마 아까 캐나다보다 1.5배 이상 소득이 더 높다라고 한 그런 부분도 좀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호주가 확실히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좀 더 부유하고 사회 안전망은 좀 잘 돼 있는 사회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조건만 된다면 호토박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영주권 유학 선택 3대 원칙,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이, 영어, 자금력이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전공이 영주권이 가능한 전공이라 그러면 도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뭐 나이 조건이라든지 영어 조건이라든지 자금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벌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니거든요. 학비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중복되는 건 제가 다 뺐는데 조합을 해보면요. 확실히 주말은 가족관계 보낸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이런 포용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활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또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교민분들 중에서도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호토바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반드시 이 순서로 선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나이, 영어, 돈 이 세 가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봐도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중장기 필요 직종에 속하지 않거나 나이, 영어, 자금력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도전 안 하는 게 왜냐하면 도전했다가 그 수년을 시간과 비용을 다 허비한 다음에 얻지 못하게 될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정말 난감한 일이 되잖아요. 언제든지 제게 내가 나의 조건에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해도 괜찮을지 호토박이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줄 수 있거든요. 제게 이메일로 제가 밑에 이메일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보내주시면 제가 진솔하게 그 가능 여부를 좀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호주 교민들의 사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